오프닝에 그 이해찬 전 총리의 소식을 뭐 잠깐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한평생 또 어떤 길을 걸어오셨는지 오늘 또 뉴스 영상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할까 합니다. 자, 이해찬 전 총리가 민주화 운동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오셨는지 뉴스 영상으로 뭐 좀 압축적이긴 합니다. 참 파란만장한 한 생을 살아 오신 분이죠. 이걸 뭐 2, 3분짜리 영상으로 이해찬 전 총리의 인생을 축약하는 게 사실 좀 어폐가 있는 일이긴 하지만은 오늘 또 이해찬 전 총리의 뭐 일생을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는 뭐 그런 상황이니까 간단하게 한 2, 3분 정도 되는 영상으로 이해찬 전 총리가 어떤 생을 걸어왔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72년 박정희 정권의 10월 유실, 서울대 사회학과 1학년이었던 이해찬은 뜻하지 않은 민주투사의 길을 걷게 됩니다. 나라가 이 모양인데 학생들이 데모도 하지 않느냐는 부친의 한마디가 젊은 청년의 마음을 뒤흔든 겁니다. 민주화 운동에 나선 이해찬은 1974년 민청학년, 1980년 김대중 내란 음모 조작 사건에 잇따라 연루돼 두 번의 옥고를 치릅니다. 이후 제야운동에 매진하다 1987년 민주정치국민운동본부 상임 집행위원으로 선출되며 6월 항쟁의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한 뒤 치러진 대선에서 제야 인사들과 함께 평화민주당 김대중 후보를 지지하며 정당 정치에 발을 들여놓습니다. 이듬해인 1988년 13대 국회의원에 당선되며 본격적인 정치인의 삶을 시작합니다. 초선 이해찬은 노무현, 이상수 의원과 함께 국회 노동위 3총사로 맹활약을 펼칩니다. 50 청문회에선 특유의 송곳 같은 지리로 이른바 전국구 스타 의원으로 떠오릅니다. 속된 말로 걸레는 빨아도 걸레란 말이 있습니다. 이토록 철면피한 전두환의 위증을 그대로 묵인하고서 우리가 어떻게 국민의 대표라고 자처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두 7번의 총선에서 승리하며 불패 신화를 써내려갑니다. 교육부 장관, 총리, 당대표 등 정관계 요직도 두루 거쳤습니다. 민주진영의 킹메이커로서 족적은 더 크고 깊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까지 이어지는 민주정부의 탄생의 중심엔 늘 그가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이해찬 전 대표님께서 건강하시게 그리고 행복한 마음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통령은 존경하는 어른에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 자리를 맡겼습니다. 민주평통의장이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지난 8.15 경축사에서 분열과 배제의 어두운 에너지를 후연과 통합, 연대의 밝은 에너지를 바꿀 때 우리 사회는 더 나은 미래로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국민과 함께 평화 공정과 번영의 한반도를 향해 전진해 나아갑시다. 73세를 일기로 영면에 들면서 본인의 손으로 만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끝까지 지켜보지는 못하게 됐습니다. 그 이해찬 전 총리의 한 생을 여러분들이 추적해서 보셨습니다. 그 민주화 운동에 뛰어들게 된 계기도 참으로 극적이죠. 부친께서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 말리죠. 그 학생 운동할까봐, 민주화 운동할까봐, 뭐 학생 운동이나 민주화 운동에 뛰어들었다가 유명을 달리하신 뭐 이런 분들도 많고 또 뭐 고문을 당해서 몸과 마음이 다 망가지는 이런 고통을 겪으신 분들도 많고 또 뭐 그렇지 않더라도 감옥에 가서 한평생 자신의 뜻도 못 펴보고 또 고생하신 분들도 많고 또 학생운동 했다가 뭐 지금은 이제 학생운동 운동권 출신이라는 게 그닥 우리 국민들에게 이제 존경받는 그런 경력은 아니에요. 그건 뭐 이제 386 정치인들 때문에 그렇죠. 사실 돌이켜 보면은
이름 없이 민주화의 전선에서 헌신하고 희생하신 이런 분들이 이제 더 많은데 그 미꾸라지 한두 마리가 연못을 흐린다고 그 몇몇 386 정치인들이 그 본인들이 민주화 운동에 기여한 바보다는 더 큰 어떤 명예를 누렸고 또 명예를 누리는 것까지야 뭐 잘못된 건 아니죠. 저는 뭐 민주화 운동 하다가 정치할 수도 있고 또 금배지도 달 수도 있고 또 고위직에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막상 정치권으로 가면은 그 초심이 바뀌는 뭐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죠. 특히 386 정치인들 중심으로 사리사욕을 채우거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어떤 국민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뭐 정치 몰입애가 돼버리는 이런 인물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이제는 뭐 운동권에 대한 인식이 그닥 우리 국민들에게 좋지 않습니다. 그 운동권 출신들도 이제는 뭐 청산해야 될 뭐 기득권 세력이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이제 유권자들이 상당히 많으시고 뭐 그러긴 한데 사실 대부분의 이제 운동권들이나 민주화 운동을 하셨던 분들은 뭐 진짜 사랑도 이름도 명예도 남김없이 뭐 이렇게 조용히 살아가신 분들이 더 많아요. 근데 그 몇몇 정치인들 때문에 운동권 전체가 뭔가 좋게 평가되지 않는 뭐 그런 상황이 돼 있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해찬 전 총리는 그 학생운동 출신들을 대표하는 인물들이고 학생운동 출신의 이제 뭐 시조와 같은 뭐 이런 위치에 있었던 분이에요. 지금 이제 민청학년 얘기가 뉴스 영상에서도 나왔는데 이제 민청학년이 대한민국 학생운동의 이제 뿌리와 같은 그런 조직이었죠. 70년대 이제 민청학년, 80년대에 뭐 삼민투, 전대협, 90년대에 한총련, 뭐 이렇게 이어지는 이제 학생운동의 계보가 있는데 그 뿌리에 해당하는 게 이제 민청학년입니다. 그래서 운동권의 이제 대부와 같은 또 뭐 그런 역할도 해주셨고 뭐 지금 이해찬계라고도 표현하고 뭐 김근태 계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 민주당 내의 운동권 출신들의 대부와 같은 이런 역할을 지금까지도 이제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이제 그 운동권 출신들이 좀 많이 참여를 하고 있죠. 운동권 출신들을 뭐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긴 하지만은 뭐 이제 대표적으로 강훈식 비서실장이랄지 그리고 그 우상호 정무수석 지금 이제 새로 신임 정무수석이 된 홍익표 정무수석도 이제 운동권 출신이고 정성호 장관도 운동권 출신이에요. 뭐 조정식 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그 몇몇 미꾸라지 때문에 그렇지 지금도 뭐 민주당에서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이 또 비중 있는 역할을 하시고 또 잘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른바 이제 전대협 3인방이라고 불렸던 뭐 특히 임종석, 이인영, 우상호 뭐 이제 세 명의 정치인이 뭐 전대협 3인방이라고 하는데 이 전대협 3인방 중에 이제 특히 이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여러 가지 보기 좋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보여줘가지고 운동권에 대한 인식이 좀 나빠지긴 했지만은 어쨌건 뭐 아직도 민주당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운동권 출신들입니다. 그 운동권 출신들 정치인을 또 대표하시는 분이 뭐 여기 김민석, 송영길 뭐 이런 분들도 당연히 운동권 출신이고요. 여전히 민주당의 한 축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운동권 계보를 대표하시는 인물 중에 한 분이 우리 이해찬 전 총리이고 민주당의 이제 큰 어른이시자 운동권의 이제 대선배셨던 거죠. 그래서 사실 민주당의 이제 그 이번에 조정식 정무특보가 직접 이제 베트남에 으로 달려가기도 했고 김현 의원도 운동권 출신이기 때문에 또 이해찬 전 총리하고 또 가깝습니다. 뭐 김현 의원도 보니까
베트남으로 달려갔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후배들의 존경을 받는 민주당의 원로 정치인이셨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예. 아직은 이제 더 많은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연배이신데 적어도 이재명 정부가 성공을 해서 뭐 또 그 유명한 얘기가 있었죠. 문재인 정부 시절에 당대표를 하시면서 180석 압도적인 승리. 예. 민주당이 이제 대한민국의 주류 정당으로 자리를 잡는데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선거가 2020년 총선이었죠. 예, 그 총선을 둘러싸고 뭐 여러 가지 논란들도 있긴 하지만은 어쨌건 간에 2020년 총선을 이끌면서 180석 대승을 또 이끌어냈던 뭐 그런 기억도 여러분들이 생생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무렵에 민주정부 20년, 민주정부가 앞으로 20년을 집권해야 된다. 그런 이제 포부를 밝히시기도 했는데 뭐 그 뜻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예, 친문 세력들이 이제 다 말아먹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재명 대통령님을 이제 본인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적임자로 생각하시고 2022년 대선 때부터 뭐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서 정말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큰 역할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이재명 정부의 한 축인 운동권 또 출신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합심해서 국민주권 정부를 성공으로 이끌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도 이해찬 전 총리님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이제 성공을 위해서 또 큰 버팀목이 되실 수 있는 분이 이해찬 전 총리이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님도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으로 임명을 해주셨는데 본인의 임무를 다 마치지 못하시고 안타깝게 우리의 곁을 떠났어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이재명 대통령님이 무사히 첫 번째 임기를 마칠 때까지는 우리 이해찬 전 총리님이 생존하셔서 이재명 대통령님의 그야말로 멘토 역할을 좀 해주시기를 기대를 했는데 안타깝게 유명을 좀 달리하셨습니다. 그 민주정부 20년의 꿈, 이해찬 전 총리나 저는 이해찬 전 총리님이 민주정부 20년 해야 된다라는 그 의미를 저는 누구보다도 뭐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정부가 막 발을 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대선 전부터 저는 계속 그런 얘기를 해왔죠. 민주정부 20년, 30년 이렇게 가야 대한민국이 그나마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다. 민주국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정권 재창출이 가장 강력한 개혁이다. 이런 얘기를 뭐 지금도 하고 있는데 저는 왜 그 이해찬 전 총리가 민주정부 20년 이야기를 하셨는지를 뭐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 정치인들 중에서도 이해찬 전 총리의 그 큰 뜻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뭐 당시에 이제 그런 발언이 나왔을 때 민주당이 너무 오만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게 그냥 권력을 오랫동안 장기 집권을 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오랜 민주화 운동의 경험 속에서 나온 결론인 거죠. 이해찬 전 총리가 민주정부 20년 얘기를 한 건 이제 민주당이 오랫동안 해먹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1970년대부터 대학 새내기 때부터 지금까지 그럼 뭐 반세기를 민주화 운동에 바친 거 아닙니까? 생애 거의 뭐 대부분을 뭐 대학 새내기 때가 19, 20 뭐 이때쯤이니까 올해 이제 74세죠. 우리 나이로 하면은 74세가 되시는 건데 인생의 대부분을 민주화 운동에 헌신하시면서 내린 결론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뭐 민주정부 20년, 30년 얘기를 하는 게 나름 이제 뭐
이해찬 전 총리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은 2, 30년 민주화 운동에 이제 학생 운동에 뛰어들어 보았던 그런 경험에서 대한민국이 바로 잡히려면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민주정부 20년 얘기, 30년 얘기를 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어쨌건 예, 그 민주정부 20년에 이제 첫 출발이 되는 이재명 정부 임기까지는 함께 해주셨으면 했는데 예, 안타깝게 채 1년도 되기 전에 예, 우리의 곁을 떠나서 더욱 마음이 예, 무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인께서 못 이룬 꿈을 우리가 이루어야죠. 고인께서 못 이룬 꿈을 우리가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당원 여러분들이 더욱 분발해서 예,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키고 이해찬 전 총리가 꿈꿨던 민주정부 20년 시대를 저는 이제 활짝 함께 열어갔으면 합니다. 이게 뭐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님 열심히 일하고 있고 민주당이 뭐 여전히 민주당의 기득권 세력들이 저항을 하고는 있지만은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뭐 제가 보건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을 3년 동안 이끌면서 그래도 민주당의 체질을 많이 바꿔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서 지금 뭐 정청래하고 친문 문파들이 민주당을 과거로 회귀시키려고 뭐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도도한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일체유심조님, 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당원들이 이해찬 전 총리의 유지를 받들어서 우리 국민의힘, 그 다음에 우리 당원들의 힘으로 민주정부 20년을 활짝 열어갔으면 합니다.